네, 어서오세요. 약드라이브의 칼로리입니다. 자, 오늘은 드디어 코로나 백신이 나오는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. 자,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인류가 위협에 직면해 있는데요. 물론 치료제도 중요하지만 이 백신이 나와서 모두가 이제 예방접종을 맞아야지만 이 코로나 백신을 완전하게 종식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백신을 모두가 굉장히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파이자랑 모더나에서 이 백신 소식을 우리가 접할 수 있었죠.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. 처음에 한 일주일 간격으로 처음에 파이자에서 한 90% 정도 이상에서 예방 효과가 있었다.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모더나에서 94.5% 이상의 효과가 있는 백신을 개발했다. 이렇게 뉴스가 나옴으로써 우리가 이제 전 인류의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에 우리가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. 파이자 90%, 94.5% 비교가 되고 있는데 이 숫자가 높다고 해서 모더나에서 굉장히 좋은 백신을 개발했다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겠죠. 수치만으로 봤을 때. 근데 사실 90% 이상 나온 수치는 뭐 백신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지표들이 있겠지만 일단 항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90%냐 94.5%냐 이 수치가 물론 높다고 해서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큰 의미는 없겠고요. 90% 이상이면 굉장히 사실 높은 항체 형성률을 나타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둘 다 굉장히 좋은 항체 형성률을 보인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독감 같은 경우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는데 보통 이제 한 2주 정도 되면 항체가 형성이 되고 50% 물론 연령대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뭐 보통 한 50%, 60%, 70% 이 정도의 항체 형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. 독감 백신에 비해서 현재 뉴스에 나오고 있는 파이자와 모더나의 항체 형성률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사실 이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항체 형성률을 한 70% 정도 이상은 우리가 목표로 좀 잡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 정도 이상 돼야지만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. 항체 형성률이 안 되면 50% 미만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개발해도 항체가 형성이 안 되니까 맞으나 마나가 되는 백신이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독감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90%냐 95%냐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. 굉장히 좋은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 이유는 이 전파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예방접종 맞은 사람들의 항체 형성률이 한 70% 이상이 된다라면은 이 전파되는 양상이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. 70% 이상, 80%, 90% 이상 된다라면은 거의 이제 전파되지 않고 중간중간에 이제 사라지겠죠. 더 이상 전파가 안 되겠죠. 독감 같은 경우도 보통 한 50%, 60% 정도 항체 형성률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독감이 이렇게 치명적으로 전파가 되지 않는 것이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도 70% 이상, 80% 물론 숫자가 높으면 더 좋겠지만 그 정도 이상 되면은 충분히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항체 형성률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항체가 지속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항체가 잘 형성이 됐는데 그 항체가 뭐 몇 주 정도밖에 지속이 안 된다든지 하면 예방 효과가 떨어지겠죠. 그쵸. 전 세계 사람들이 뭐 같은 시간에 예방 접종을 맞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몇 달 이상 굉장히 지속적인 항체가 우리 몸에 유지가 돼야지만 전파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고 그럼으로써 이제 종식 을 선언을 할 수가 있겠죠. 지금 뉴스에 나온 것은 이렇게 오랜 기간 지켜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, 두 달 지난 다음에 이제 중간 평가가 또 있겠죠. 그 결과에 따라서 이 항체 형성률이 회사마다 얼마나 지속이 되는지가 굉장히 또 중요한 관건이 되겠고 그 이후에 각각 그 회사에서 만들어진 백신을 좀 평가하는 기준과 기대감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 항체가 형성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몸에 또 굉장히 안전함과도 중요한 요소죠. 물론 뭐 지금까지 결과로 봤을 때는 경미한 어지러움, 구토 뭐 이 정도가 좀 보고되고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또 많은 사람이 맞게 됐을 때 또 치명적인 부작용이 또 보고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들도 앞으로 임상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로 또 백신의 어떤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백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.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좋은 약이 개발되었지만 이런 부작용이 심해서 퇴출되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 또한 이 얼마나 안전한가가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이런 개발된 백신들이 안전하지 않은 부분들이 발견이 되면은 또 도태가 되겠죠. 그런 제품들은 시장에 나올 수가 없겠죠.
이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백신과 다르게 좀 특이한 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전에 쓰던 백신은 이제 뭐 생백신이나 사백신이나 보통 이런 이제 프로테인이었죠. 바이러스의 형태를 갖고 있는 프로테인을 우리가 주입을 함으로써 항체를 형성을 했었는데, 자, 이번 코로나 백신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런 프로테인이 아니라 이 mRNA, 이 RNA 수준에서의 어떤 백신이거든요. 그래서 이 백신을 주입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이런 프로테인이 형성됨으로써 항체가 형성이 되는 장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mRNA 백신 앞으로 최신 기술인데, 이 최신 기술을 접목해서 만든 첫 번째 백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죠. 하지만 그만큼 처음 시도되어 있는 최신의 기술이기 때문에 그만큼 얼마나 안전한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좀 시간을 두고 좀 평가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. 예, 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이죠. 화이자나 모더나에서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좀 기대감이 높아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다른 회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코로나 백신을 지금 임상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곧 백신이 나오지 않을까, 저도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좀 빨리 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, 분명히 이런 백신의 어떤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안전성, 안정성, 얼마나 지속되는가,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. 조만간 또 뉴스가 아마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하루빨리 좀 좋은 코로나 백신 개발돼서 이 코로나 사태가 좀 빨리 종식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감사합니다.